지금 주가가 가장 뜨는 게 이제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거든요. 알리바바는 AI 모델도 개발을 하고 반도체도 개발을 해요. 그야말로 AI 테마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인데 이 기업의 PR이 엔비디아라든가 아마존에 비하면 아직도 훨씬 낮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검색했을 때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면은 뭐 AI 굴기를 보여주고 있다, 막 위협된다 이러는데 또 어떤 기사는 중국 지금 망해가고 있다. 약간 네.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올바른 정보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베이징 특파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던 오광진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코노미 조선 편집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한 34년 정도 했고요. 그 중에 한 10년간은 이제 중국에서 체류를 했고, 10년 체류 기간 중에 2번은 베이징 특파원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인민대라는 곳에서 베이징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서 금융을 전공으로 제가 박사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을 그래도 좀 직접적으로 경험하셨는데 예. 기자님이 보기에는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지금 경제의 기적을 쓰고 있는 나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GDP가 한 20조 훨씬 넘잖아요. 미국 GDP가 한 60-70% 되는 세계 2위 경제체인데 이런 나라가 5%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오랜 기간, 지금 경제가 둔화됐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그거는 진짜 관찰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증시도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올랐던 이유가 혹시? 지금 이제 얘기하신 거 아마 최근 올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오른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중국 증시가 올랐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증시가 올랐다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좀 이게 틀린 얘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얘기로 하면 코스피 지수 같은 상하이 종합 지수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안 올랐어요. 거의 정체입니다. 올 들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른바 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테크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항생 테크 지수가 이제 외국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지수인데 그게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이제 기업들 위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올 들어 지금 한 26%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이 지금 중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안 좋은데 테크 기업만 올랐다. 그렇죠. 예. 경제 자체는 되게 안 좋아요,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큰 덩치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려간다는 건 사실 이렇게 쉬운 거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결국엔 딥시크와 예.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딥시크가 딱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게, 야, 미국하고 AI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맞짱을 뜰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유일한 이제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야, 이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근데 봤더니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별로 안 올랐네, 그동안. 그래서 재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딥시크가 잘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딥시크가 보여준 게 AI 모델을 운영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어떤 첨단 하드웨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시그널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 너무 과도했던 거 아니야? 그 흘러나왔던 게 이제 중국이나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딥시크도 봤지만 뭐 지금 중국 반도체 회사들 보면은 칩을 만들어내는 그 도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픽 카드부터 시작해서 디램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도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나온 게 이제 화웨이가 만든 그 칩. 그렇죠? 그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도 있지만은 또 추론형 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습할 때는 주로 이제 GPU를 많이 쓰고, 근데 추론형 할 때는 NPU라든가 이제 그런 칩을 많이 쓰는데, 그 추론형 칩에 해당하는 그 칩을 화웨이가 설계를 했고,
중국 기업인 SMIC라고 그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파운드리 업체. 네. 예, 중국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 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생산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생태계에서 그걸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하면은 AI 반도체 흔히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설계 업체거든요. 이 생산은 이제 SMIC가 하는 거고 이 반도체 설계 업체를 우리가 팹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팹리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나요, 이미. 그러니까 팹리스 그 순위를 보시면 그 상위에 중국 업체들이 한둘씩 이미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상위 10위 안에. 우리나라는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이미 반도체 설계 쪽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거기에 반도체 설계 중에서 AI 분야에 아주 집중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이 중국 증시를 좀 하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한우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중국 발음으로 이제 한우지인데 영어로는 캠브리콘이라고 그래요.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작년에 주가가 오른 게 한 300% 이상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가 상승폭이 1위예요. 중국 전체 상장사 3,000개가 아마 넘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주가 상승폭이 큰. 근데 이 회사가 2020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PR이 안 나오죠, 당연히. PR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되게 또 고평가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평가라고만 보기에도 애매한 게 지금 주가가 가장 뜨는 게 이제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거든요. 알리바바는 AI 모델도 개발을 하고 반도체도 개발을 해요. 그야말로 AI 테마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인데 이 기업의 PR이 엔비디아라든가 아마존에 비하면 아직도 훨씬 낮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뭐 거품이다? 고평가가 이미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중국 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강세로 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중국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화웨이가 많이 중심이 돼서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같이 지금 협력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얼마나 지금 똘똘 뭉쳐서 하는지 기술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반도체 기술이 미국에 이렇게 지금 대응하려고 발달됐는지 비결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딥스크가 나온 배경도 있고 지금 얘기하신 이제 반도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이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이 얼마나 치고 올라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진짜 민관 합작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관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올해로 딱 10년이 된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중국 제조 2025라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2025가 올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10년 전인 2015년에 발표를 합니다.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를 그냥 싸구려 만드는 그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첨단 영역에서도 세계적인 제조 강국의 반열에 이르겠다라는 걸 목표를 내세우고 한 10대 산업의 항목을 정하는데 그중에 소재가 있고 소재의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체의 점유율을 그러니까 국산화하는 걸 한 70% 정도까지 가겠다. 물론 아직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택도 없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가고 있고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 그런 이제 관의 노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이번에 딥스크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는데 제재의 역설, 결핍의 역설. 내가 너무 풍요로우면 그 풍요로운 자원을 그냥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딥시크가 이번에 나온 것도 이거 엔비디아 GPU 고사양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많이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돈도 돈이지만은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푸는 거죠. 하드웨어의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노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노력, 그 다음에 기업의 치열한 이제 그런 생존을 위한 노력.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화웨이 같은 기업은 위기에 자기들이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위기의 전도사인데 거기 창업자들이 그분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그 R&D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매출의 한 25%를 투자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미국이라는 거대 나라가 특정 IT 기업에 제재를 가했을 때 살아남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수치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성과들이 하나 둘씩 이번에 딥시크가
만든 AI 모델의 그 추론용 칩을 설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 어쨌든 설계 쪽은 미국도 팹리스고 중국도 팹리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생산은 지금 대만, 한국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생산을 하려면 ASML의 뭐 EUV 장비라든가 그렇죠. 이런 좀 더 정밀 장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재를 하고 예, 있죠.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한계가 장비 존재하지 때문에. 예, 하지 않을까? 다들 그 생각하는데 이거 넘을 수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 장비를 EUV라는 고사양 장비를 쓰지 않고 저사양 장비를 쓰고도 고사양을 만들어낸다. 근데 만들어냈었어요, 한번.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수율이 안 나온다. 수율이 안 나온다라는 게 이제 불량률이 많다. 근데 수율이 일정 수준이 안 되면 상업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돈을 많이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은 그거를 많이 만들어서 어디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목적에 딱 쓰는 거 용도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상업용보다는 예술 작품이다 이거예요. 예술 작품 만들 수 있죠. 기술이 없어도 엄청난 고사양 장비가 없어도 예술 작품은 공들여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야. 얘네들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업적인 경쟁력은 아직은 상당 시간 걸리겠지만 문제는 얘네들이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장이 제일 커요.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커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이게 운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엊그저께 알리바바에서 기사가 나왔던데 알리바바가 EUV 장비를 쓰지 않고도 무슨 뭐 칩을 개발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그 ASML이 중국 베이징에 또 뭐 센터를 그 원래 있거든요. 그 AS 같은 거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좀 증축한다고 그러나요? 설비 확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전제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딱 제재를 하고 완전히 차단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완전 차단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의회에서도 들여오고 이런다던데. 의회에서도 들어가고. 저번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한번 실렸었는데 그 기사의 제일 앞부분에 뭐냐면은 그게 나와요. 선전이라고 아시잖아요. 중국 남부에. 그게 이제 거기에 화창베이라고 약간 짝퉁을 파는 전자제품이 많이 몰려있던 예전에 우리나라 그 용산상가 분위기에 그런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업데이트 됐어요. 고도화가 돼가지고 이제 휴대폰도 만들고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거기에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밀수죠. 쉽게 얘기하면. 아니, 우회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비싼 가격에 거기서 그걸 사기 위해서 중국 전국 각지에서 그 AI, 그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거기 와서 사간다. 그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로벌 경제 시대에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미국 기업들이 자기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얼마나 큰데요. 그게 쉽게 그거를 완전 차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